은행원의 고금리 상품 권유에 금융상품을 덜컥 들었다가 3억 원 퇴직금을 날린 60대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자기 돈을 지키는 건 자기 자신인 거지. 함부로 남의 말을 믿어서 덜컥 움직이는 건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뉴스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돈을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이라는 걸 받습니다. 매달 이제 그 번 돈을 가지고 생활비 쓰고 아낀 돈으로 저축을 하죠. 그렇게 해서 노후를 이제 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뭐 그 큰 돈을 남들이 봤을 때는 뭐 1억 2억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1억 2억은 평생을 모은 돈입니다. 그 평생을 모은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수월하게 너무 안일하게 움직이는 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뭐 은행원이 뭐 권유했다. 그 은행하고 친하다. 은행원을 오랫동안 봤다. 이런 말로 그 은행원에게 함부로 신뢰를 줘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저렇게 은행원의 권유에 상품 가입했다가 돈 날리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 못 받습니다. 뭐 저걸로 뭐 은행에 소송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보상해달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런 거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사인한 누구 잘못입니까? 그 60대 돈 날린 이 사람의 책임입니다. 누군가가 강요를 하거나 협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 결정한 그 당사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은행이 그럴 줄 몰랐다. 나에게 그 상품을 권유해준 은행원이 나에게 이런 뒤통수를 칠지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의 종금 사태, 동양 종금 사태. 그때 그 상품들을 권유했던 많은 이들은 사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심정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퇴직금이나 목돈을 날렸던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러한 동양종금을 권유받았던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됐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그 상품을 권유하고 실적을 쌓았던 사람들은 성과급을 돈으로 받아갔고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결정을 했던 사람들은 돈을 되게 많이 잃었습니다. 뭐 강남에 사는 뭐 부자들이라고 해서 저 금융권에 그 상품 권유에 넘어갔다가 피해를 입어서 돈을 날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소송을 하니 뭘 하니 아무리 해본들 다 흐지부지 되고 결국은 이제 화병만 안게 된다라는 거죠. 3억 원의 돈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한 곳에 모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 곳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고배당 우량주도 사고요. 채권도 사고요. 그리고 뭐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절대로 한 곳에 뭐 수익이 높다고 해서 금리가 높다고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한 곳에 몰아서 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면 다 날린다라는 거죠. 최소한 한 서너 군데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그래도 손실이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에 그친다라는 거죠. 너무 모든 걸 한 곳에 다 몰아놓는 그런 좀 어리석음은 벌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참 이제 이 무서운 얘기죠. 노후 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주거은행에 방문했지만 원금 손실 우려 없다. 이런 얘기로 해외 회사채에 투자했죠. 그랬지만 업체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 못했답니다. 은행 직원의 무슨 회사는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이제 뒤집어진 거죠. 뭐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제기해본들 쉽게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잘 나오게 설계된 상품입니다. 위험성이 거의 없다. 이런 말로 국가지수 연동 증권이 투자하는 특정 금전신탁에 4천만원 가입했다가 한 8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날렸다는 거죠. 소비자가 특정
금전 신탁에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들이 있답니다. 잘 따라야죠. 손실은 분명히 날 수 있다는 거죠.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은행에서 정기 예금 등을 가입할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 금전 신탁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편입 상품의 종류 등 운용 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다르고 만기와 중도 상한 등 조건이 다양하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전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의 횟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상품 가입 당시에 투자자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 자금 스케줄 등에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답니다. 또한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외화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해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환차 손을 입을 수도 있고 이자 수익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신이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하고 가져가도 괜찮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뭐다? 하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뭔가를 덜컥 결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쓰고 난 다음에 손해 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든 뭘 하든 어떠냐라는 거죠.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은행원들의 가입 권유에 잘 모르면서 그저 그냥 말로만 손해 안 본다. 원금 보장된다.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에 넘어갔다가는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자 많이 받겠다고 했다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절대로 은행은 권유에 혹해가지고 넘어가기보다는 은행의 안내를 잘 듣고 또 상품 설명서 같은 것들도 잘 따져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주변 동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래저래 많이 물어보고 난 이후에 결정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돌다리 두드려보고 차근차근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신중하게 또 사려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이 상품이 좋아요라고 권유하는 순간 그 상품이 좋긴커녕 위험한 상품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상품은 자기들이 알아서 먼저 하지 일반 사람들에게 권유하지 않는다는 게 진실에 가깝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